한일관계 전망은 어렵다라는 건 다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에 몇 가지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죄와 반성이 없이는 한일관계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포괄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된다, 포괄적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두 분이 갖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사죄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가 분명한데, 사죄와 반성이 없으면 일본과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죠. 일본에서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현재에 있어서는 불가능. 오히려 반발만 이루어진다. 사죄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일본의 입장이 이전하고 달라졌다. 사죄와 반성을 하라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한국이 유화적으로 나오면 일본이 손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전제가 있죠. 한국이 예를 들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협을 하고, 그러면서 일본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전과 같이 일본과 협력적 자세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본이 좋아요, 그러면서 손을 내민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불가능하다. 일본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장, 저는 대선 후보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가장 오해하고 있는 일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 손을 내민다고 해서 손을 잡고 같이 가려는 생각이 적다. 인도태평양 정책을 보세요. 쿼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문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주최한 한일 포럼에 대사님이 일본의 대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말씀이 중앙일보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는데, 일본은 한국이 쿼드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쿼드에 참가하든 안 하든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일본의 외무성 내에서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냥 속내를 말을 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쿼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관계가 됐잖아요. 쿼드에 참여할 것이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가 그냥 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든 안 하든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오커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과의 한미를 통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한미는 잘 되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이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외무성, 현재의 자민당은 한국과의 관계는 잘 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수의 후보가 한일 관계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스탠스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제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일본은 거기에 협력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 이 스탠스를 가질 가능성이 희시다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이 이제는 협력적 자세로 한일 관계를 한다고 해서 별로 호응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더욱더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협력적 자세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여야 할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전략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코스트를 늘려서 자존심을 세울 것이냐, 코스트를 줄이면서 실리를 가질 것이냐. 이게 우리의 선택의 몫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7월에 기시다가 안정적인 접근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되더라도 우리한테 손을 내밀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는 누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한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가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 소득 수준을 이제는 소비지수라는 게 있죠. PPP라는 소비지수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전문가들 만나보면 한국보다 이 사람들이 좀 잘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GDP는 물론 일본이 높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비지수에 보면 한국보다 점차적으로 처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일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국민들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생각하느냐, 이걸 한번 보시죠. 우호국으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C예요, C. 분홍색으로 나타났는데 이전에는 우호국이지만은 현재는 그렇지 않는다. 그게 B죠. 한국은 C가 더욱더 높아요. 우호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도 점차적으로 과반수에 가깝게 한국을 우호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 사실은 한일 협력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속적인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 2% GDP의 2%를 기시다 수상조차도 2%를 달성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로 통과를 했고 방위력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선제 타격론으로 현재 한국에서 공방이 되고 있는 적기지 능력에 대해서도 적기지 반환 반경 능력으로 변화하면서 이것도 7월달 이후에 아마 일본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우리 국회에서 주로 그 공공예산을 통과한 걸 보면 공공 외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이전보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0% 정도 늘었다. 공공 외교 예산은.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이 공공 외교, 대일본 공공 외교가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못 올렸는데
전반적인 평가를 보시면 일본의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에 대한 전반의 평가를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통일 공공외교,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순위 높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대일본 공공외교를 하는데 통일 공공외교를 보면 보통이다가 35%,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평가가 47%,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 18%, 60%의 사람들이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일본의 전문가들이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반 공공외교를 보시죠. 일반 공공외교 보통이다 35%, 보통이다 35%. 여기 이 왼쪽에 보시면 일반 공공외교 보면 보통이다 35%, 그렇지 않다 41%. 그냥 일반 공공외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자, 말씀을 드렸죠. 이전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문화 외교에 150%, 거의 200%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본 공공외교는 더욱더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더 정진하려고 공공외교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평가가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대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을 보시죠. 주요 자원. 어떤 부분에서 일본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 공공외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제 위에 보시면 문화, 예술 역량에 대해서 한국의 한류에 대해서는 일본이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주로 65%가 일본의 제1순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1순위라는 것은 이것을 설문조사를 제1순위를 뭐라고 생각하고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는 문화, 예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준다. 한류에 대한 문화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포츠 분야. 그리고 교류, 인간 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24%의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지식, 학술, 그리고 교육, 그리고 기업 분야,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10%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이 설문조사는 뭐냐면 통일 공공외교, 한국의 정책 공공외교는 대체적으로 일본에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한류 문화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문화 자산에는